확실한 선택, 변재위원회 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원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변재위원회 출마선언 낭독 후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원구 변재일 국회의원의 출마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변재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원구민, 청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변재일입니다.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치료와 확산 방지에 땀을 흘리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힘든 시기를 어렵게 보내고 계신 모든 청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청원 선거구에 출마하는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선 의원의 힘과 열정으로 청원군과 청주시의 발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저 변재일이 청원의 삶을 챙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청원을 21세기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말은 2004년도에 정보통신부 차관을 마치고 처음 정치에 도전하면서 청원군 주민들께 제가 말씀드린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청원군의 3선 의원으로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SK 하이닉스의 청주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창 2산단과 3산단까지 이어지는 오창 과학산업단지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이후에 청원구로 선거구를 옮기면서 그동안 20년간 멈춰있던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사업을 재개하고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의 활성화와 에어로케이 유치, LG로의 완공, 연초 제주창을 비롯한 내덕, 우암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청원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의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전의 기반을 닦았다면 이제는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4년 청원을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심장으로 만들고 청원의 삶을 챙겨서 더 큰 청원을 만들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차세대 방사강 가속기를 유치하겠습니다. 방사강 가속기는 빛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서 물질의 기본 단위까지 갈취할 수 있는 거대한 현미경입니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의학, 재래공학, 나노산업,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절대 필요한 시설이며 장비입니다. 단언컨대 산업발전에 특화된 오창 방사강 가속기는 대한민국 첨단산업 발전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당초 정부 계획에는 대전에서 건설 중인 중요한 가속기가 완성되기 이후에나 추가적인 가속기 건설을 검토한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과학기술부 등 정부와 협의해서 국가 대형 가속기 구축 계획을 바꿔나갔습니다. 호남, 강원 등 많은 지자체들이 가속기를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속기 구축을 제안한 당사자인 제가 충청북도 청주시와 협력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수, 부기, 부고창 지역에 인구 5만 규모의 미호촌 복합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수, 부기, 부고창 지역은 중부권 관문공항인 청주공항과 인근의 에어로폴리스 산업단지, 중부고속도로 증평 IC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전이 더뎌 왔습니다. 에어로폴리스 단지 내 도심 항공 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항공 관련 첨단 기계 전략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미호천변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주공항과 동탄을 연결하는 34분 만에 연결한 철도 신설을 국가철도망계에게 금년 내에 반영시키고 확장된 중부고속도로 증평 IC와 초정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도 임기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변재일이 내수, 북이, 부고창 등 북청주 지역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노잼 청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꿀잼 청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저희 제1호 공약이 미호천 친수복합공원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국토부와 협의해서 개발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청주시도 용역을 통해서 개발에 필요한 기본 개발 계획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던 울산 태화학이 추진 20년 만에 국가 정원이 되어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 것처럼 정북동 역사 생태공원, 오창 캠핑장, 강내 항공공원, 오송 생태공원 등이 생기면은 드넓은 미호천변에서 온 가족이 함께 휴식을 즐기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구체화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끌어들여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제대로 된 친수복합생태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노력해서 유치한 오군장 밀레니엄 타운의 국립해양관 착실하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숨막히는 청주를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청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인수 전국 1위, 전국 사업장 폐기물 18%를 처리하는 숨막히는 청주를 숨 쉴 수 있는 청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고 수준의 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례 등 막강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적 대응을 통해서 권역별 폐기물 소각 총량 규제를 도입하고 해당 지역 처리 원칙을 세워서 청주시의 사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사업성을 근본적으로 낮춰나가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환경과 협의해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총선 이후 20대 임기 내 통과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21대 국회 개원 1년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중진으로서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충청도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많은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시절의 후배 공직자들이 지금 이 중앙정부의 장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어렵거나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일이 막히는 경우에는 변재일 의원실과 협의해보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저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원시원한 추진력, 오랜 공직경험에서 나온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저 변재일을, 청원을, 청주시를, 충북을 한 번 더 크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청원구민 여러분, 과분한 신뢰와 사랑으로 사선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성환과 은혜에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16년의 세월 동안 저를 계속 신뢰해 주시고 4년마다 치러지는 총수에서 계속 제 신임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보내주신 성원과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제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더 크고 더 바른 정치로 시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잠시 지지자분들께서는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을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수민 의원하고 현역 어쨌든 대결을 하시게 됐는데 그 상대 후보가 지난번에 출마 회견을 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해온 뭐 기득권이다, 도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력이라는 것이 사회화가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미래통합당 차원에서의 발언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권력의 사유화, 공직의 사유화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장께 질문 하나. 예. 지금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최근에 이게 공천과 관련해서 서울구, 하고 중구, 큰군, 충주 선거구에서 공천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 공천 과정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상당히 기존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어떻게 본다면 혁신적인 공천일 수 있고 과감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그렇고 그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하신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앙당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뭐 발판이나 뭐 이런 일단은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치를 하다 보면은 공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분노의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분노의 감상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지 마라. 분노의 감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것이 정치에서 오랜 정치 생활에서 얻은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분들이 선명한 선택을 했을 때에 우리 당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상대 후보 같은 경우는 그간에 이제 이 청주 지역에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데 기존의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오창의 후기리에 건설되고 있는 ESG 청원의 소각장 문제하고 북이면에 있는 크램코 문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승훈 시장 시절에 대부분 인허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것이 인허가 됐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볼 예정이고 특히 후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오창 과학단지에 허가됐던 소각장을 이전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전하면서 어디로 어떤 규모로 이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비밀협약을 함으로써 그 이전되는 지역에서 어떠한 소각장이 어떠한 매립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친 데 대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비밀협약이 아니고 그때 오창과학단지에 있는 소각장을 철회하는 대신에 어느 지역에 어떠한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것들을 오창 지역 주민들과 청주 시민들에 정확하게 알리고 추진했다면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청주시 의원들이 고발을 하고 오창 지역 주민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그런 도 되겠지만은 어차피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민원인이었던 ESG 청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청주시가 끝까지 사법적 대응이 가더라도 막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안을 냈고 얼마 전에는 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의 수위를 1억 원 이하에서 총 매출액의 5%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내서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생활 폐기물에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매립하고 소각하고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사업장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에 위탁 처리하면서 정부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이면의 크랭코 사태 같은 처리 용량의 200%를 불법으로 소각하고 그로 인해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5배까지 나가는 그런 결과까지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활 폐기물처럼 사업장 폐기물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안도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서 입법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장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주만이 문제가 아니고 소각장이 건설된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처리 장소에 대한 주변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은 국가가 처리하고 되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간의 지역에서 이제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고 또 이 청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대 후보가 여성 후보고 또 30대 젊은 후보고 그렇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붙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분들한테 좀 하실 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세대교체라는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세대교체라는 개념이 왜 성립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위 나이가 들고 하면은 구시대적 사고, 구시대적 가치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는 정치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세대교체라는 말보다는 시대교체, 가치의 교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할 적에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가장 빠른 일에서 성공한 나라가 됐다. 그 이후에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결과적으로 상생의 시대로 가야 될 것이냐?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사회, 복지사회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적 가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산업혁명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뒤처졌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아직도 분단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엄청난 반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IT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위까지 끌어놓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4차 산업, 인공지능이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사회나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지능정보사의 가치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시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같고, 그동안 제가 정보통신을 차관으로서 정보화 혁명 과정에 실질적인 실무 총괄 책임을 가졌고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미래 비전이 시대적 가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비례 정당을 당원 투표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당위원장님으로서 이제 오늘 출마하시는 거 이런 질문하면 죄송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민주당 비례 정당을 하고 있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개정한 이후에 선거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이 소위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나온다면은 그 현재 채택된 선거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현실 정치에서 선거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선거인데 현실에서 우리는 지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은 당원들께서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국당이 편법적인 비례정당을 만들어갈 경우에 우리 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당 내부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똑같이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당초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용에 충실하도록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양론이 있기 때문에 당원 투표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인 의사의 표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한 가지 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선임 경제가 핫한 지경인데, 이거 보시면 경제에 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것이 단순히 지역별 전염병 체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확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게 되다 보니까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은 경제활동이 더 이상 이렇게 국내 경제활동도 중단되고 국가 간 교육도 중단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줄도산이 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번에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방역과 관련된 예산 이외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산업들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붕괴해 나가는 것을 최소한도로 버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어느 순간에 어느 분야가 붕괴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소되는 그걸 회복하려면 너무나 많은 노력과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붕괴를 막기 위한 기둥을 세우는 것이 이번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로 지금 상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역 물동량이 인구의 전 세계의 사람의 교류도 줄어들고 물동량의 이동도 줄어드는 상태에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아마 쉽게 답변하기 힘들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실 겁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아무래도 총선이라는 건 한간 정권 심판론이 핵심이 돼서 가거든요. 정권 심판론 가게 되는데 과연 현재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심판의 대상이냐, 아니면 이게 제가 항상 정치를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중에 하나가
총선의 정서 심판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 정부가 일을 잘하면 안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정치의 권력 구조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20대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나가야 되겠다. 매번마다 정권 심판 논의로 선거를 치르는 정권을 집권하고 있는 정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야당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 발전을 정치가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20대 국회에서는 실패하고 21대 국회가 된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집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면서 이번에 선거가 심판의 대상이냐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국민적 위기 상황에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이런 것들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사실은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선거운동을 이제 제대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후보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하실 건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추세로는 그 안정기를 접어든다고 해도 4월 총선 이전까지 안정기를 접어들기는 힘들 것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당이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자제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정책 발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책과 공약에 의한 승부를 걸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실적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승부를 거는 그런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많은 후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활동을 한다면은 개별 후보가 스스로 하는 것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차원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단이라는 기구를 정식으로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당의 경비, 재정으로 방역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까지 가지고 있어서 매일매일 방역단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도당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어차피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은 지역위원회가 부활해야 되거든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방역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도민들, 군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찌감치 경쟁 예상됐던 김수민 의원이 최근에 이제 당적도 바꾸고 또 이제 겨냥해서 16년 고인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지난번에 출마회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청원구 선거 구도에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의정활동 평가를 합니다. 의정활동 평가를 2번 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의정활동 평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상임위원장의 출석을 제대로 했느냐. 본회의장 출석을 제대로 했느냐. 의원총회는 주대로 왔느냐. 법안을 몇 개 발의해서 몇 개를 통과시켰느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느냐. 그 지적한 것이 방송이나 신문에 몇 번이나 났느냐. 그것까지 개수를 지어가지고서 의원을 평가를 합니다. 4년간 의정활동이 하루도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지역관리 차원에서는 지역에서 당원과의 간담회를 얼마나 했느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책 토론을 몇 번 했느냐. 요거까지를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공천 과정을 겪습니다. 또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나 영남과 다르게 쏠림 현상이 없는 지역입니다. 항상 5% 전후에 승부를 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매번 피말리는 선거를 합니다. 그러한 의정활동의 평가, 공천 과정의 엄중함, 엄격한 치열한 총선,
그 과정에서 4년 매 4년 만에 되는 평가에서 항상 주민의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 다선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신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당선됐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소리이기 때문에 고인물이라는 표현 같은 것은 미래통합당이나 해당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회론 총선 관련해서 핵심 문제들이 충분히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소각장만 전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오창에 대해서 사실은 매립장에 대한 입장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매립장이 지금 오창에 있는 것을 후기리로 옮겨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막아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매립장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전국에 지금 쓰레기가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정 일반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도 좀 한번 말씀을 그 매립장 문제는 청주시의 공영 매립장 이것을 오창의 후기리 주민들이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후기리의 매립장 건설하는 것은 오창 후기리 주민들의 유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힘드는데 청주시의 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승훈 시장이 ESG 정원에 거의 인근에 또 매립장을 줬고 또 매립장 부지 옆에다가 소각장 부지를 줘가지고 소각장을 허가해주면서 이게 문제가 발단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에서 주민 간에 충분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문제를 왜 오창 산단에 있던 매립장은 사실상 거의 100% 매립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후기리의 매립장이 된 것은 후기리 주민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공공 매립장이 들어간 것이고 그 인근에 매립장을 줄 수 있다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산업단지의 매립장을 거의 매립을 끝낸 상태에서 그 매립장을 거기다 추가적으로 줬으면은 그때 충분히 매립장을 추가적으로 줬으니까 소각장은 포기해라. 그렇게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가 공유됐다면은 오창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알려졌다면은 논란이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아서 아니면 일정 규모 수준에서 되면서 오창 주민들이 양해를 했거나 아니면 오창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다 지역이 이전했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청주시 의원들과 오창 주민들이 제시한 고발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 후보된 김수민 의원을 경쟁자로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남을 그 비하하거나 비난해서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변대일 국회의원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현재일 박수 부대.